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세관에서 차장님을 친일파 밀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친일파 밀정이십니까? 아닙니다. 밀정이 스스로 밀정이라고 하면 밀정이 아니겠죠. 아이. 그런데 세관에서 차장님을 왜 친일파 밀정이라고 하는지 짐작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것도 절매하시고요.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있죠? 네, 있습니다. KBS 공영방송에 나오셔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밀정이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아리는 것이라고 일본의 얘기하였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예,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어떻게 될지 헤아리고 대한민국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정부가 독도 방어 훈련조차 일본의 눈치를 봐가면서 임기 내내 비공개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규모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규모는 지난 정부하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작전 구역하고 무기 체계를 공개하기 싫어서입니다. 그래요? 네. 혹시 규모 축소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전 정부하고 다르게 굉장히 일본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도 김태호 차장께서 대통령에게 비공개 훈련으로 진행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것은 국방 안보 2차장 소관이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훈련 규모는 전혀 축소되지 않고 내실 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참담한 대일 외교를 보면은요, 국민들이 정말 마치 우리 주권이 일본에게 다 넘어간 것 같은 심정이 들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9가지 기준의 핵심은 PPT가 나오고 있죠. 네.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이 유라이트의 판별 기준이라고 광복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 PPT를 좀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말한 겁니다. 혹시 누가 말한 건지 아실 것 같으세요?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 정도면 유라이트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님도 혹시 유라이트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합니다. 대통령 유라이트의 의미를 잘 모릅니까? 네, 네. 대통령 유라이트의 의미를 모르신다. 왜냐하면 이건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이런 유라이트의 사상에 입각한 말을 막 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특정 혹시 세력이- 김태호 네. 잠깐만요. 김태호 차장님께서 대통령 연설문 써주는 거 아닙니까? 여럿이서 같이 계기마다 협업하고 많은 부분 대통령의 협업해서 의견을 써갖고 나온 반영합니다. 연설물이 지금 이런 내용 유라이트식 발언을 막 한다 이 말인가요?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광복절 건국절이라고 표현하고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표현한 것이 광복회 유라이트 기준이잖아요. 그런 대통령의 발언을 계속 하고 연설은 계시잖아요. 임시정부하고 건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광복 건국의 연속 성상에 있다. 이것이 일관된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음 PPT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독립기념관장, 3대 역사기관까지 유라이트 인사들을 임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노이 최근에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의 망언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도 유라이트라고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 인사면 뉴라이트의 정치 설익화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벗고 나서는 모양새로 오히려 봤을 수 있습니다. 김태우 처장님, 네.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 인사 지금 PPT 제가 보고 이해하고 있는 계시잖아요. 인사 절차는 투명한 인사절차위원회에서 복수 후보 중에 순위를 정해오면 대통령이 제가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대통령이 누구 인사를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인사 형태가 세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실 밀정이 있다라는 지적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태우 처장이 밀정이 아니라면 다른 밀정이 있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정도 인사를 보시고도 지금 그렇게 굉장히 무관심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안보 차장이면 관심 갖고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공정하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힘을 모아서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라이트 인사들 이런 인사들 좀 교체하라고 대통령께 건의를 좀 하십시오. 그래야 국민들도 그 진정성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하시겠습니까? 우선 뉴라이트 인사가 정의가 저희가 헷갈리고 또 특정 정파 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는 정파 간의 의견이 뉴라이트에 누가 아니죠.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아니 강북회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뉴라이트 기준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인사를 보고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건의도 못한다면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을지 참으로 우려스럽고요. 안보실에서부터 일본의 마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역사와 국익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그렇죠. 국익을 그렇게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까? 네, 국익을 최우선으로 이행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해왔고 그래서 일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닌 일본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더 잘 해내고 자신감에 찬 한일 관계를 리드해 가자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과 공감하자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모든 인사도 그렇고요, 1차장님의 그런 발언도 충분히 성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홍초로 정무수석 비서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정무수석님께 묻겠습니다. 나와 주셨나요? 예, 자리에 나왔습니다. PPT 좀 봐주세요. 상해 임시 정부가 국가 기능을 하지 못했다. 공국 행위로서 인정은 될 수 있다고 해도 그 자체가 공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발언이 식민사관적 발언 맞나요?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아니 어느 분이 했다고 물은 게 아니라 이 발언이 식민사관적 발언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 발언하신 분의 진위를 제가 유추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명확한 발언도 정무수석께서 판단이 안 되니까 인사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계속 뉴라이트들이 주요 인사로 내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화면 좀 보십시오. 동성애자는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발언은 성소수자 차별 발언, 혐오 발언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유감입니다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전문적인 이와 같은 발언은요. 이해가 좀 없습니다. 예, 이와 같은 발언은 다른 거두절미하고 이 발언만 봤을 때 어떠냐는 질문인데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 못 하신다고 하면 뭐 적절한
이건- 표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적절한 표현은 같지 않다. 그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이해도 되죠. 말씀하신 대로 이건 명확한. 근데 이 발언한 사람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자 안창호 후보입니다. 안창호 후보는 친일 반일, 친일 반인권 국가적으로 사극 거거든요. 이 후보자에게 최고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하겠다는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네, 인권이 있는 잘 이해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인사를 지명수레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고유의 권한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미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네, 마이크는 못 드립니다. 네. 인권, 지명 인권 후보자 지명 처리를 선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실장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저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PPT 좀 올려주세요. 지금 육군 장성들의 명단 중 33%인 130명의 명단입니다. 최근에 육군 88명, 해군 20명, 공군 22명, 총 130명의 장성이 인물백과사전 나무위키에서 그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해서 삭제되거나 삭제 대기 중에 있는 명단입니다. 지난 총선 직후부터 이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삭제 최초의 시행자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군인사로 알려진 충암고 출신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의 동기 신은봉 국군 인사사령관입니다. 혹시 국방부 장관 현재 재직 중에 있고 안보실장도 같이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무위키에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그런 지시한 적 없고 저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이 긴장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소위 세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충암파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뭐 그런 이야기를 국방에서 나왔는데 전혀 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근거 없다. 네, 예, 정보 라인들이 다 중앙부 출신인 것은 아시죠? 380명의 장성 중에서 4명인데요. 네, 그 4명이 많은 게 아닌데 네. 그건 억지로 몰아붙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다 정보 라인인데요. 정보 라인이라고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예, 장성들을 오히려 명예를 취소시키는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우연일 수 있다. 보직을 하다 보면 적재적소에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지 예, 중앙고등학교라고 해서 무슨 정보 라인에 네,
방첩사령관하고 777 사령관을 임명했다는 걸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네. 적절치 않고요. 네. 그다음에 군의 보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네. 777 사령관, 소위 말해서 정보 수집 부대가 그렇게 주목받을 위치는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해석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지금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도 시중에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는 거 아시죠? 그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는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고 예.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계엄과 관련된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 이 계엄과 관련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두 가지 조건의 충족입니다. 첫 번째, 국민들 간의 갈등을 극대화시켜서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것. 두 번째는 대북 강경 발언과 북한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것. 이렇게 했었을 때 계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만든 문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의원님, 저 박근혜 아니, 정부의 잠깐만요. 개헌 문건은 제가 지금 저 질문하고 사실 전혀 있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왜 과음을 지르세요?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네, 여기 싸우러 오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중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장병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장변이 보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대답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질문 내용이 틀린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정정한 질문과 내용이 틀렸어요? 틀린 거 지적해 보세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개헌 문건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셨잖아요. 저 자료가 그 내용이에요. 아닙니다. 다시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수사와 재판을 강도록 보세요. 했는데 단 한 명도 처벌하는 사람이 사실을 없습니다. 갖다가 여기에서 부인하려고 그래요. 자료를 보여주고 지금 그 자료를 내용 해설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나라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이야기 대통령이 했죠. 네, 반국가 세력이 누구예요? 반국가 세력의 간첩들이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을 또 옹호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그게 당연히 반국가 세력이 아니면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자, 그렇다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네, 그 세력이 갑자기 생겼나요? 아니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총력 대응은 뭐예요? 그 세력에 대해서 지금 지난 정부에서 방첩 기능이 무능화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거나 뜬금없이 갑자기 경각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쓰지 않았던 국민 총태세, 총력전 이런 표현을 쓰나요?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경제와 안보 그리고 국제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표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대통령 말씀이 틀린 말씀이 전혀 없고 그걸 틀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안보실장으로서 갑자기 뜬금없는 총력전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 총력전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나 조건이나 사회적 변화나 최근의 정치적 변동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쟁 분위기를 훨씬 올린 그 발언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그냥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요? 일반적인 이야기라고요? 제가 봐서는 의원님께서 그에 대해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쟁으로 비유하고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가 아니고요.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에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2년 논쟁이냐 그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갑자기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안약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총력 대응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북한의 종말을 선언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장관 입장에서 무슨 환경의 변화나 정세의 변화나 외교상의 변화나
40년 내내 분단 국가 내내 그러면 그 이야기가 이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제까지 2년 동안 안 했어요? 예, 그 이야기를 꾸준히 하셨고요. 네, 정리해 주시고요. 네. 국가의 안전의 위해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문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의 생존 문제 평가의 정도가 양문석 의원님,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님, 네,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서미아 의원님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네. 안보실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이쪽으로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안 보여서. 네. 예. 일로요? 아닙니다. 조금만 의자만 조금 옮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나가시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하세요. 아, 예. 예. 얼굴 보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안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보실장 임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총괄하시는 거고요. 근데 윤석열 정부의 4번째 안보실장입니다. 평균 임기가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너무 자주 교체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안보실장님? 그 안보실장 교체 시기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라고. 네, 알겠습니다. 안보실장으로 임명되신 게 8월 12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언제 통보 받으셨어요? 그 통보 시점은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아니 않아 왜 보입니다. 뭐 국회에서도 통보 시점에 대해서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네, 대통령께서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기 적절치 않습니다. 왜 질문하냐 그러면 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입니다. 중요한 자리를 겸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겸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해소했는지를 따져보기 위함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통보받은지 답변할 수 없습니까? 네, 그 대통령의 통수권 행위에 관련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걸 다 통수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독도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좀 앞서 여러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고요. 대통령께서도 괴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최근 1년간 독도 관련 윤석열 정부의 주요 행태입니다. 국방부는 장병 기본 교재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독도를 재외국민 공간으로 표시를 했고요. 행안부는 민방위 교육 영상에 일본 영해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나 착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보실장님? 이 정도가 실수와 착오입니까? 저는 독도는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정도가 실수 또는 착오라고 판단하십니까? 안보실장이 보시기에. 그리고 이 정도에 따르는 인사상의 조치나 뒤따르는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실장님? 네, 저런 하여튼 독도는 그 어떤 경우든 아니, 실장 우리 제가 영토입니다. 묻는 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단순한 실수냐 착오냐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드렸고요. 이런 실수냐 착오냐고 한다면 100번 양보해서 조치가 있었냐라는 걸 여쭈었습니다. 국방부 분야는 실수와 착오로서 관련자로 문체가 조치가 됐고요. 나머지 외교부나 행안부나 해수부에 관련돼서는 제가 구체적인 제가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 알지 못하는 게 자랑 아닙니다. 안보실장이면 이 정도의 건 학습이 돼야죠. 당연히. 독도 문제를 그렇게 하찮게 다루니까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정부의 독도 관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는 사이에요. 일본은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PPT 봐주십시오. 국가안보보장전략 개정판에다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최초로 명시합니다.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를 방문해가지고 일본 외무상이 이야기를 하고요. 정기국회에서조차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한일 외교장관에서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빌미를 누가 준 겁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줬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이 지경을 만든 겁니까? 바로 윤석열 정부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의원님, 독도가 잠시만요. 일본 제가 고유영토라고 질문한 일본이 게 주장한 아니고요. 것은 안보실장님 제가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다음 사실관계가 PPT 좀 봐주시면요. 심지어 안보 분야는 더 심합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우길기 해상 자위대 전함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우리 해군이 동해가 아닌 일본으로 표기된 해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야, 윤석열 정부의 독도가는 뭐야? 다음 PPT 봐주십시오. 앞서 김태호 차장께서 문재인 정부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는 공개했습니다. 2018년에요. 역대 최대 규모고 심지어 해병대를 독도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일본의 소부장 공격에 따르는 반대급부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는 또박또박 해 나갔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도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뭐만 하면 전임 정부 탓을 하니까요.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다음 PPT 봐주시면 국민들이 갖는 인식의 근저에는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앞서 안보실장과 1차장은 뉴라이트적인 그런 인식의 거리가 멀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뉴라이트는 독도를 이렇게 봅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가 없다. 한일 양국이 독도를 서로 양보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중에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면 합의설이라는 저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안보실장님 이면 합의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전혀 없고요. 이영훈 이사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 인식에 대해서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수용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까지의 정부의 행태들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독도와 관련된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보다 더 단호한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안보실장님께서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일본과 국력 차이가 현재에서 이완용의 매국 어쩔 수 없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청문회에서. 네, 맞습니까? 청문회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문제를 누가 따옴표로 해서 나왔길래 과거 발언 중에서 네. 앞뒤를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예. 우리가 제대로 대비를 못해서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다, 북구 강병해야 예, 된다고 좋습니다. 강조한 거였습니다. 예, 이런 발언 하신 적 있죠? 네, 연결을 말하는 겁니다. 한 적이 없다고. 제가 한 적이 말씀드릴게요. 이런 발언 하신 적 있다라고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PPT도 김태호 아까 1차장께서 중일마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변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 윤석열 정부예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에요. 왜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마음까지 헤아려야 됩니까? 그거는 정책을 하시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안보실장이나 1차장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일본에 대해서 자존감을 무너지게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다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 윤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차장님 저쪽으로 좀. 예, 저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호 차장님. 네, 김태호 차장님 뉴라이트세요? 아닙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선언 100명 선언자 PPT 좀 보여주세요. 여기 김태호 차장님 이름 올리신 거 맞죠? 그때는요. 올리신 거 맞죠? 네, 이름은 올리라 그랬습니다만은 참석하거나 그 이후에 연결된 적이 없습니다. 뉴라이트 백인 선언 지식인 선언에 올리신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는 같이. 근데 이름이 왜 지금은 있습니다. 뉴라이트가 아니세요? 그 이후에 활동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뉴라이트라는 게 부끄러우세요, 지금? 뉴라이트라고 제가 그때 이름을 쓴 것은 네.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 되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름을 쓰라 그랬던. 그러면 뉴라이트는 지금 어떤 말로 쓰입니까? 그 이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 몰라요? 네, 세상에 이 정부는 굉장히 재밌는 게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을 다 정부에 갖다 쓰면서 아무도 본인이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부끄러운 호칭입니까? 뉴라이트의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재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가 본인이 생각하는 뉴라이트 개념은 뭡니까? 지금도 같습니다.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입니다.
지금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윤석열 정부에서 뉴라이트로 평가받는 분들 데려다 쓰는 분들 혁신적인 젊은 우파다 이런 분들 데려다 쓰는 거예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닙니다만 예. 뉴라이트를 생각하고 인사를 하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그러면 뉴라이트는 세상에 없는데 허상을 두고 국민들이 야당들이 뉴라이트 비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 차장님은 지금 말대로라면 논리적 연관성 속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시겠네요? 세상에 뉴라이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뉴라이트가 많이 악용되었고 정치권에서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악용했습니까? 그것은 알아서 판단을 알아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요? 국민의힘입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입니까? 모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뉴라이트를 악용하고 계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너무 궁금해갖고 논문을 찾아봤는데 아까 논문에서 그런 말을 쓴 적 없다라고 하는데 PPT 좀 보여주세요. 자, 일본이 한반도 2006년 한일 관계가 민주동맹으로 거듭나기 뭐 이런 논문 쓰셨는데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해서 유사 사태 개입 주장하셨어요. 이 개입이 뭡니까? 일본의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입니다. 후방 지원이다. 네. 자, 자위대가 주권 국가로서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죠? 논문에서.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두 번째,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본에서도 찬반이 있는 소위 보통 국가화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일본의 평화 세력들은 이 보통 국가화를 다 반대하고 있는데 일본의 일부 극우 정치인들 아베, 기시다 등이 얘기하는 보통 국가화, 교전할 수 있는 나라를 김태호 차장님이 2006년부터 주장을 하셨어요. 자, 조선일보 2015년 칼럼 여기에 일본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마음을 단순하게 축약하면 약속하고 합의한 내용을 어기는 한국을 못 믿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뉴라이트 백인 지식인 선언에 자랑스럽게 이름을 올렸다가 지금은 뉴라이트라고 말도 하지 못하는 분, 그리고 뉴라이트라고 평가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중요한 역사기관이나 안보기관에 중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이 또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4명의 안보실장이 바뀌면서도 안보실 차장으로서 단 한 번도 자리를 바꾸지 않는 분, 그래서 실질적 안보실장이라고 평가받는 김태호 차장이 대통령을 위하신다면, 대통령을 이렇게 정무적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을 걱정하신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거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스로 물러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는지. 자, 다음 PPT 하나 보겠습니다. 자, 한일 기본조약 제2조입니다. 한일 기본조약 제2조 뭐라고 써 있느냐? 1965년에 맺은 거죠.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여기서 이미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것이 어떤 문건인지를 제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1906 안보실 차장이 이 문건을 몰라요? 한일 기본조약 1965년 네. 본인 국제정치학자 아니세요? 네,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제2조입니다. 몰라요? 저게 뭔지? 여기 이미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네. 다음 PPT 보시죠. 이 이미 무효를 한국 정부는 1900년대나 1910년부터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1945년 항복 때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구한 전통을 가진 논쟁입니다. 그때 잘 아시겠지만 무합의의 합의, 불합의의 합의라고 해서 각자 한국 정부는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고 일본 정부는 1945년부터 무효라고 해석을 하죠. 1945년부터 일본 정부는 무효라고 해석을 하니까 이전에 한국 불법 강점을 전부 다 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조선반도 노동자로서 그저
일본 같은 나라에 어디에 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신다고요? 어떤 문서인지도 몰라요? 저는 대한제국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부터 우리가 주장해온 을사조약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고 국제법적으로 힘이 강했을 시절에 일방적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그 해석은 그 당시대로 또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대로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그 당시대로? 자, 이 해석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요. 한국 대법원은 불법 강점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태호 차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끄집어내는 거죠. 왜? 일본 정부의 1945년부터 무효라는 그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왜 제3자 변제안이 끄집어 나왔습니까?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일본 측 해석을 따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와 박정희 정부도 똑같은 해석을 내려서 자체적으로 국가 예산을 들여서 강제징용 자, 배상을 한 그렇다면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법부의 판결은 잘못된 판결입니까? 한국 사법부 판결은 1965년 이미 무효, 이것이 당초부터 무효라고 하는 해석에 입각해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어요. 사법부의 이 판결을 김태호 차장과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존중해야겠기에 거기에 해당하는 제3해법을 마련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제3해법을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이거 뭐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네. 존중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3해법을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십니까? 네, 신장식 의원님, 네, 정리해 주시고 보충 질의 때 추가 질의해 주시기 존중이란 바랍니다. 말을 그렇게 사용하세요? 윤석열 정부는 신장식 의원님.